우공이산,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깁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2021년 1월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정영민입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랜선으로 회의하고 공부하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조만간에는 완전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누비고 AI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개입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업, 구글 이야기를 오늘 책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1998년 9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스탠포드 출신 두 천재가 여자친구의 집 창고에서 구글링 신화를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지금 구글은 미국 검색 광고 시장의 73%, 전 세계 디지털 광고의 3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글의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352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1338조 원입니다. 애플, MS, 아마존과 함께 미국의 4대 시총 1조 달러 초과 기업입니다. 한국 코스닥과 코스피를 다 합치면 2000조 조금 넘으니까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65%와 맞먹는 기업이죠. 대단한 기업입니다. 이 대단한 기업 구글이 직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구글의 아침은 자유가 시작된다를 소개합니다. 작가는 2006년 33세에 구글의 수석 부사장으로 입사하여 전 세계 5만 명의 직원들의 채용과 역량 개발, 동기부여를 책임져 오고 있는 사람 운영 최고 책임자 라즐러 복입니다. 책은 총 14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페이지는 590페이지입니다. 아주 두껍지만 재미는 있습니다. 자, 구글 인사 책임자가 직접 공개하는 인재 등용의 비밀의 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처음은 작가의 입사 이야기, 구글의 현재를 자랑합니다. 45페이지에 창업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창업자는 일하는 게 보람되고 직원이 각자 자기가 가진 열정을 자유롭게 추구하며 또 직원과 이들의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돌보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 했다. 예컨대 레리는 이렇게 말했다. 아직 대학원 과정에 있는 학생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진정으로 좋은 사업은 많은 사람이 진정으로 매달리고 싶어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교훈을 구글에 적용했고 이런 시도는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 정말 엄청난 도움이 됐다. 만일 당신이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면 당신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당신은 아침마다 들뜬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의미가 있고 큰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고 싶은 것.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 필요하지만 부족한 일이다. 하지만 구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어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페이지 91에 의하면 문화는 아침으로 전략을 먹는다. 구글의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지금 구글은 내가 예전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의 그 회사가 아니다. 자유를 많이 주고 성공한 회사도 있고 자유를 적게 주고 성공한 회사도 있다. 구글은 확실히 자유를 많이 주고 성공한 회사다.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문화의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자신의 생각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지휘할 용기가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당신은 분명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 본격적으로 사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채용입니다. 첫째는 채용을 천천히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라. 권한이양에 관해서 197페이지에서는 대중에게 권한을 넘기는 첫 번째 단계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284페이지에서 성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평균적인 성과를 내는 다수 집단이 기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성과를 내는 소규모의 엘리트 집단이 거대한 성과를 통해 기업을 지배한다. 다음은 관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소 프로젝트 8가지 관리자 특성. 1. 좋은 코치가 된다. 직원에게 권한을 넘기고 지나칠 정도로 시시콜콜 간섭하지 않는다. 직원의 성공과 개인 복지에 관심을 가진다. 매우 생산적이며 결과지향적이다.
소통을 잘한다. 직원이 경력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명확한 전망과 전략을 가진다. 팀과 직원에게 도움이 될 조언을 할 수 있는 직무상의 기술 능력을 가진다. 이어서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냉소적인 맥락에서 접근했지만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다. 나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처음 깨달았다. 남자는 훈장을 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주 작은 넛지 하나만으로 존재가 당위로 바뀔 수 있다. 마무리하며 정리를 해줍니다. 자유를 많이 주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10가지 요령.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사람을 믿어라.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을 채용하라. 역량개발과 성과관리를 혼돈하지 말라. 최고의 직원과 최악의 직원에게 집중하라. 인색하면서도 동시에 관대하라. 불공정하게 보상하라. 넛지, 슬쩍 옆구리를 찔러라. 점점 커지는 기대를 관리하라. 즐겨라. 그런 다음 1번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라. 위대한 문화와 환경을 만들려면 끊임없는 학습과 개조가 필요하다. 끝으로 사람 운영 부서의 4가지 원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열반을 추구하라.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기반을 다져라. 과감하게 개선하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팀을 편성하라. 여러 감사의 말로 이 책은 끝을 맺습니다. 이 책은 기업이 문화와 인재 그리고 리더십에 다가서는 방법에 대해 구글은 어떻게 했는가를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감동이었던 게 정말 너무도 깊은 연구를 하고 실험을 해서 최고의 방법론으로 회사에서 사람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과 사람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인식하고 기업이 사람이고 사람이 기업이어야 하는 매일 출근하는 아침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유를 느끼는 출근길이 될 수 있도록 기업과 사람이 함께 그 책임과 역할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했습니다. 사람 운영을 담당하는 직종이나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봄직한 책으로 깊이가 있고 정성을 다한 책이라 생각합니다. 새해 좋은 책 많이 읽는 우리 147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